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이은민입니다. 우리 척추에는 이 디스크라고 불리는 쿠션 역할을 하는 물렁뼈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디스크 건강 좀 늘 위태로운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또 구부정한 자세로 일을 할 때, 또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우리 허리 디스크에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목을 쭉 뺀 자세로 오래 보게 되면 목 디스크에도 좀 무리를 줄 수가 있죠. 40, 50대뿐만이 아니라 요즘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요, 척추 디스크와 시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게 평소에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즉 이 척추 디스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은요, 오늘 그 궁금점 확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259개 5100번 또는 5200번으로 지금 바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시간 척추 디스크와 시술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신경외과 전문의 김의중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세요. 네네. 디스크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디스크라는 거는요, 척추뼈와 뼈 사이에 그 물렁뼈가 있는데, 네. 이 물렁뼈가 돌출되면서 신경을 자극해서 나타나는 통증을 말합니다. 보통 뼈와 뼈 사이에는 완충 역할을 하는 물렁뼈가 이 바깥 껍질인 섬유륜이 어떤 충격이나 어떤 원인으로 찢어지면서 안쪽에 있는 핵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이게 신경을 자극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보통 이걸 우리가 그 연성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고요. 이거하고 다르게 그 척추를 싸고 있는 둘레 뼈들이 자라나온다거나 인대가 딱딱해지면서 신경관이나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을 막아서 생기는 병을 경성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따로 분리해서 씁니다. 네. 또한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경추, 흉추,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네, 성질에 따라서는 연성, 경성으로 나눌 수가 있고 또 부위에 따라서 경추, 요추, 그리고 흉추, 이렇게 요추 쪽은 허리 디스크, 경추 쪽은 또 목 디스크, 그리고 흉추 쪽, 가슴 쪽에도 디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디스크의 원인이, 주된 원인이 주로 좀 좋지 않은 자세 때문이겠죠? 네, 그렇죠. 우리 그 디스크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그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한 척추의 변형이 오고 2차적으로 그 디스크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 다른 원인으로는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우리 흡연을 한다거나 영양의 불균형이 온다거나 운동을 너무 안 하시는 경우, 또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이런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켜서 디스크 발생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을 워낙 손에서 놓지 않는 분들이 많으셔서 경추 디스크, 즉 목 디스크 또는 요추 디스크죠. 허리 디스크가 많이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스크의 증상이 좀 사람들마다 모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디스크의 증상은 그 표현하시는 방법도 다르고 위치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표현하시는 분에 따라서 허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뭐 팔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고 표현도 하시고요. 시리다고도 표현하시고, 쿡쿡 쑤신다고도 표현하시고, 네. 종아리가 아프다, 다리 옆쪽이 아프다, 뭐 몇 번째 손가락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고요. 전기가 오는 것처럼 그 찌릿찌릿하다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네. 이런 이유는요, 우리 디스크가 발생하면 신경 다발을 누르게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신경 다발이 눌렸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신경이 눌렸는가, 또 어느 정도 눌렸는가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점점 진행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리 감각이 무뎌지거나 마비가 오거나 이런 증상으로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신경이 눌린 부위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좀 증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도 증상이 딱 다를 것 같아요. 네네. 네, 목 디스크의 일반적인 증상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목 디스크의 일반적인 증상은 목이 아프고 목 주위 이쪽으로 근육이 많이 긴장이 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네. 또 그
그 목이 뻣뻣해지면서 어깨하고 팔에 따라서 저림감이 손끝까지 쭉 번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호소하시고요. 또 등 뒤쪽이나 우리가 보통 날개뼈라고 그러는데 견갑골 사이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 증상이 심해지면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시게 되면 이 증상이 더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이 목 디스크가 점점 진행을 하게 되면 눌려있던 신경이 어느 정도 변성이 되면서 마비나 그 손저림 이런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게 되고요. 목 디스크의 경우에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목 디스크가 있으면 손저림이나 마비까지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허리 디스크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허리 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은 우선 허리 요통이 제일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다리가 저린 증상이 있다고 호소를 하시고 다리가 차가워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증상이 이제 점점 지나게 되면 오른쪽하고 왼쪽 그 다리 근육의 부피가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있어요. 네. 그렇게 되고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일어섰을 때 오른쪽과 왼쪽 다리에 그 힘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너무 약하게 느껴진다. 이런 증상을 보일 수도 있고,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네. 마지막 단계에서는 배뇨를 한다거나 배변이 잘 안 되는, 감각을 잘 못 느끼는 그런 변화도 올 수 있습니다. 네, 그 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 목과 허리가 아픈 거지만 또 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부위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팔이나 다리까지 저림이나 마비 증상이 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선생님,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다 디스크라고 봐도 좀 무방할까요? 많은 부분이 디스크지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몸을 보면요, 신경이 있고 혈관이 있고 그러고 근육, 그리고 인대, 관절 이렇게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같이 저림증이나 통증 있는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외에도 이 내과적인 질환으로 당뇨병이 있으시다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 또 그 흡연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병이 있어요. 레이나우드 병이라고 말초 혈관과 신경 쪽에 문제가 생겨서 저림증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보통 이 팔의 통증하고 저림증이 오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원인으로 목 디스크가 있을 수 있고, 어깨 쪽으로 그 회전근개라는 근육의 이상이 있을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올 수 있고요. 팔꿈치 쪽에 팔을 많이 사용하시거나 운동을 많이 하셨을 경우에 발생하는 엘보라는 병으로도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손목에 보면 이 신경과 근육을 잡아주는 밴드가 있는데, 이쪽 밴드가 과다한 사용으로 두꺼워지면서 그 손발 저림이 오는 수근관 증후군이라는 것도 오기 때문에 구별해서 그 진단을 해야 됩니다. 또한 허리 통증하고 다리 저림이 오는 증상으로는 가장 큰 원인으로 우리가 협착증이나 디스크, 전방전이증 이런 척추에 관한 그 병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지만, 고관절 쪽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 그 무릎 쪽에 그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 관절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상이 있는 경우, 또 인대가 손상이 있는 경우, 그런 모든 원인으로 해서 다 같이 다리 저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질에 겁을 드시고 이걸 수술하는 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서 네. 진단을 미루는 경우가 많으신데, 보통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별다른 노력,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고도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걸 참고 지내는 거는 나는 너무 아프고 싶어요 하는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네. 신중의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2014년도에 국내 입원 환자 1위를 차지한 게 바로 이 디스크 환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척추 디스크의 치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궁금증 풀어보고 있는데요. 2,500번에 5,100번, 5,200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연결된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 어디가 불편해서 전화하셨어요? 목 디스크가 있고 허리 디스크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목 디스크가 세 군데나 돼가지고 지금 어깨부터 팔 이쪽이 아파요. 통증이 네. 심해가지고 두 군데 가니까 수술을 하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수술하면 안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가지고 좀 알아보고 있어요.
네, 어머니 제가 한번 상담해 드릴게요. 네. 어머니 허리도 아프세요? 허리도 네, 디스크가 허리, 있다고 그러던가요? 예, 4번, 5번 있어요. 4번, 5번 제일 많이 생기는 부분이네요. 네. 디스크가 있으면서 다리 쪽으로 당기거나 이러시는 건 없어요, 어머니? 가끔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그런다, 그죠? 네. 이쪽은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수술할 정도라고 그러시던가요? 아니면 경미하다고 그래요? 아니, 2번, 3번, 5번, 6번, 7번, 8번이다 하던데, 수술을 하라 하더라고요. 목적은 그렇다, 그죠? 네. 어머니, 목적은 수술할 정도라고 그러면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디스크 자체가 많이 네. 파열됐거나 터져서 흘러내리는 경우에는 네. 수술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빨리 해주시는 게 후유증을 줄이는 방법인데 네. 만약 돌출이 돼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 같으면 네. 일단은 요즘은 100% 그 절개식 수술은 하지는 않아요. 아니, 목적으로 한다더라고요. 그렇죠. 절개식 수술은 보통은 안 하고요. 다른 시술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하게 그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자세한 거는 어느 정도 디스크가 커져 있는가. 5번, 6번이 제일 심하다. 그렇죠. 어머니 말씀하시는 걸로만으로는 전체적으로 누르는 건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요. 네. 어머니 보통 우리 얘기하잖아, 그죠? 한 군데에서 수술을 하자고 그러면 다른 데를 한 군데 한 번 더 들려서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즘은 대부분 절개식 수술은 안 하는 추세이니까 다른 해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 다른 병원도 한번 들려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마비가 후유증이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경우는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잘하면 후유증이 없어요. 어머니 걱정 마시고 목 디스크나 있는 것들은 심각하게 인생에 해를 끼치는 병이 아니니까 너무 지체하시지 마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해결해 주시면 별다른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어요. 기운 내시고 다시 길을 찾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후유증 있으시지 않도록 또 한 번 더 좀 상담 받아보시고 꼭 좋은 진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전화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좀 불편하신 부분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요, 네. 오른쪽 다리 종아리부터요, 네. 허벅지로 해서 엉덩이 부분을 해서 이렇게 당기면서 허리가 아프고요. 네네. 조금 5분, 10분 앉아있으면은 허리가 좀 심하게 아프고요. 네네. 그리고 물건을 이렇게 들으려고 할 때 좀 엎드리면은 네. 좀 심하게 아프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은 네. 올라갈 때는 안 아픈데 내려올 때는 다리가 많이 땡기고 허리가 많이 아파요. 네네네. 어머니, 제가 죄송하지만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50세요. 50세. 어머니 이 증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리가 네. 당기거나 이런 증상들은요. 네네. 우리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생기는 디스크 증상이에요. 네. 근데 어머니께서 산에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 힘들다는 거는 이건 협착증 증상이에요. 아,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많이 좁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구부릴 때 아프고 그럴 때는 어머니 이거 처음에 좀 그렇지만 몇 번 하고 나면 조금 안 편해져요. 허리 펴고 그거 굽히기가? 그게 어때요? 불편해서 한번 이렇게 엎드릴 때 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엎드리고 이래 하거든요. 맞아요. 엎드리실 네. 때는 천천히 그걸 하셔야 되고요. 네네. 지금 이 증상은 후관절이라고 척추에 있는 관절에 네네. 관절염이 같이 와 있는 상태예요. 보통 디스크라는 거는 디스크만 딱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오래 지나면 이게 협착증으로 변하고 협착증이 오래 놔두면 척추 관절염이 같이 동반을 돼요. 그래서 이걸 같이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 요즘 협착증 같은 경우도 많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개식 수술을 하지 않고요. 네네. 만약 절개식 수술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인공인대나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고정술이라는 걸 안 하고요. 네네. 제일 많이 막혀 있는 부분을 한쪽으로 조그맣게 창을 내서 반대편까지 다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넓혀주는 그런 방법을 써요. 네. 그러니까 사진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좀 네. 더 그 편하고 작은 예. 시술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 예. 네, 염려 마시고 고맙습니다. 한번 치료 받아보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척추 디스크와 그 치료를 주제로 김의중 신경외과 전문의 모시고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선생님, 근데 디스크 치료라고 한다면 네네. 먼저 좀 수술이 생각이 나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이 수술보다도 수술하지 않는 방향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물론 수술이 필요한 그 디스크 질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헌에 의한 통계치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면요, 요통이나 방사통이 있는 환자에게서 사실 절대적으로 절개적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감히 한 1%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절개식 수술은 급성 그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더라도 이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되고 회사 생활이 전혀 안 될 경우에는 절개식 수술을 고려를 해봐요. 네. 보통 이럴 경우에는 의사가 수술을 합시다 맙시다 뭐 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들이 요즘은 다 그 어떤 사전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내 발가락 힘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감각이 너무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수술을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술적 가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그 만성 그 척추 디스크 중에서도 협착증과 그 척추 전방전이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런 병들은 서서히 진행되면서 저림증이 나빠지고 나중엔 보행이 곤란해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보통 협착증이 신경을 누른 범위가 2분의 1 이상을 안 먹어 들어갔을 경우, 그리고 척추 전방전이증이라는 건 척추가 이렇게 앞으로 미끄러지는 병인데요. 네. 이것도 3분의 1 이상 안 미끄러졌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존적 치료나 시술적인 방법을 먼저 고려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통이나 방사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로 복합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고관절이나 그 무릎 쪽의 통증도 같이 동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비수술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치료를 해가거든요. 그러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통 대부분 그 수술 없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수술을 꼭 해야 하는 좀 일부의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수술보다는 비수술적 치료가 훨씬 나아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수술하지 않고 치료를 할 때 뭐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우리 그 수술 기법은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은 많이 달라요.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고 수술에 대한 경과도 아주 좋은 편이지만 외국 문헌 자료나 이런 거를 보면 첫 절개식 수술을 하고 나서 5년 이내에 재수술을 받은 확률이 한 그 24% 정도, 네. 그 정도라고 상당히, 보고하는 네. 그 문헌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우도 그 특별하게 그 데이터가 없지만 작년 그 서울대학교 통계치에 보면 5년 이내에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이 한 14%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건 그 수술한 당일 부위가 재발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수술을 했을 때 인접 부위에 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다른 부위에 그 재발된 추간판 탈출증까지 합친다면 거의 숫자는 한 4명당 1명꼴로 5년 이내에 재수술을 받는다는 참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네. 따라서 절개식 수술이 아닌 보존적 치료 혹은 시술적 방법으로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장비와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디스크를 치료하는 것이 지금 이 대세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수술적 치료가 좋다는 건 또 알고 있지만요. 이렇게 수술 없이 치료를 하는 게 모든 경우가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선생님께서는 어떤 원칙으로 수술할지 비수술을 할지 이렇게 네.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 그 허리나 목의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누르는 거를 제거해서 눌려있는 신경을 풀어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네. 레이저로 지지건 고주파를 쏘건 칼로 절개를 하든 무조건 그 문제가 되는 디스크를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이 디스크 치료에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보존적 치료에는 환자분이 아프신 걸 통증을 줄여서 빨리 일상생활이나
그 직장으로 복귀를 가능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이 통증을 없애는 게 단순하게 그 진통제를 사용한다거나 임시적인 방법으로 통증을 없애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본인이 관리를 잘했을 경우에는 영구적으로도 통증이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는 이 치료를 한다고 해갖고 이분이 나중에 더 악화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다른 시술이나 치료를 할 때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이 시술 자체가. 네. 그 네 번째로는 지금 너무 현대인들이 바쁘기 때문에 이 치료를 한다고 매일 병원에 오세요. 뭐 한 달치씩 이렇게 잡아놔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시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 디스크의 비수술적 방법들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그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과거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전적인 방법 중에 견인 치료라는 게 있어요. 네. 척추를 당겨서 치료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당겨주게 되면 척추 관절면이 서로 벌어지기 때문에 부하가 줄기 때문에 통증을 줄일 수가 있어요. 네. 또한 척추 간격을 넓혀주기 때문에 물렁뼈 안에 일시적인 음압이 생기기 때문에 이 디스크의 복원을 시도하는 방법이거든요. 아주 유용한 치료 방법인데 우리 목적으로 치료할 때는 이 디스크 견인 한 8kg 정도를 견인을 할 수 있고 허리 쪽으로는 최고 맥시멈을 했을 때 한 40kg 정도를 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한 이 정도가 걸리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급격하게 머슬 가딩이라는 게 나타나요. 근육의 방어작용으로 치료 효과도 많이 떨어지고 그때부터는 그 통증이 너무 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정의 결과를 얻을 수는 없는데 요즘은 새로 나온 어떤 디지털화된 그 견인 및 도수 정복 치료가 있어요. 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네. 저런 컴퓨터로 그 근육의 머슬 가딩을 측정을 해서 근육이 방어를 할 때는 살짝 놓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이클로 견인을 하고 이게 몸이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했을 때는 로테이션, 회전력을 같이 가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4, 5번에 만약 디스크가 있다면 4, 5번 쪽에 집중해서 뭐 우리가 원하는 무게 파워를 한 60kg 이상을 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그 통증 없이 실질적인 디스크 복원을 유도하는 유용한 치료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수술이 아니고 수술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시술 방법들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예. 대표적인 시술이라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 보통 시술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문제가 생긴 디스크를 직접 공격해서 그 제거를 하는 디스크 성형술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막혀있는 신경 주변을 정리를 하고 불필요한 섬유질들을 녹여내서 그 신경이 편안하게 가게 할 수 있는 신경근 성형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는 원리도 다르고 치료 적응증도 뭐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면요. 네. 저거는 디스크 성형술이라는 방법이에요. 그 고주파가 달린 팁을 옆구리를 통해서 문제가 생긴 디스크로 들어가거든요. 저런 경우에는 방사통이 있거나 요통이 있을 경우에 다 사용할 수가 있고 직접적으로 디스크를 제거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네. 과거에 저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도 전기를 이용한 코일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때는 온도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신경을 다치거나 이런 염려가 있었어요. 요즘은 고주파 자체가 저온 치료법이기 때문에 시술에 있어서 제일 아주 유용한 그 방법입니다. 네. 디스크 성형술 저도 좀 들어봤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주로 허리 디스크 시술 방법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저 디스크 성형술로 목 디스크도 좀 치료가 가능한가요? 예, 목 디스크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목은 보면 우리 목 옆쪽으로 해서 굵은 혈관이 지나가고 네. 식도도 있고 기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기관이에요. 네. 부위인데 입 쪽에 그 조영제를 머금은 상태에서 엑스레이로 실시간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식도나 있는 거를 다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 네. 저쪽으로 해서 바늘을 찔러 놓으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디스크를 그 측면 그림, 전면 그림에서 완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이 방법으로 주의 있게 시행하면 어떤 합병증이나 이런 거 없이 충분하게 그 시술이 가능하고 이 경우는 특히 허리보다는 그 목 하나만 우리가 지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후도 훨씬 좋고 치료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목 부위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술 방법 중에 신경근을 풀어주는 신경근 성형술로는 적절한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목 치료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성형술로 치료하셔야지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디스크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디스크 성형술 말고 또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게 신경근 성형술이라고 하셨죠. 네네네. 또 이건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예, 신경근 성형술이라는 거는요, 우리 꼬리뼈 쪽으로 네. 관을 밀어 올려서 문제가 되는 디스크 쪽을 치료를 하는 방법인데요. 네. 기구의 앞쪽이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밖에서 조절이 돼 있기 때문에 꼬리뼈 쪽으로 쭉 신경이 문제가 되는 신경 쪽으로 올리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그쪽으로 약물을 쏘아넣어서 섬유질 부스러기도 녹여내고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풀어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처음에 올라가면서 조영제를 쏘아 올려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확인하는 그림이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끝에 풍선이 있어요. 이거는 밖에서 풍선을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형태의 개량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우리 수술 후에 섬유질들이 막 주위에 엉겨붙어 있을 경우에 풍선을 부풀렸다 줄였다 하면서 올라가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겠죠. 네. 거기다가 요즘에는 꼬리뼈로 들어가면서 내시경하고 레이저를 같이 갖고 들어가요. 예. 이걸 복합해서 직접적으로 보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거를 하는 방법인데 원리는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못된 자세가 계속되거나 또 교통사고 같은 외상을 당했을 때 이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가 또 다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허리와 목 디스크의 치료에 대해서 이 신경외과 전문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250번에 5100번, 5200번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네, 연결된 전화 받아볼게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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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가 불편해서 전화해 주셨어요? 예, 목이, 네네. 목 디스크라기 하고, 협착증이라고 또 이야기도 하고, 이래요, 가만. 네네네. 퇴행성이랍니다. 네네. 이제 오른쪽으로 주로 심하고, 오른쪽이 목에서 미리와 어깨로 연결되는 근육이 엄청 아파요. 아프고, 네. 목 돌리기가 좀 거북하고, 네. 네. 또 요새는 한 7, 8개월 전부터 이거 오른쪽 손끝이 저리가지고 내 살이 아닌 것 같이 아주 불편해요. 네네. 손끝이 저립니다. 그러고 손바닥도 어떤 때 콕콕 쑤실 때가 있고 또 목을 왼쪽으로 돌리가 위에 잘 하면 좀 괜찮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인데요. 이게 한 15년 전에 사진을 교통사고 때문에 사진을 찍어보니까 협착증이 좀 있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별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이제껏 견뎠는데 한 1년 사이부터 지금 바짝 심해지거든요. 네네. 그럼 나이도 있고 이래서 이게 나을 수 있는 병인가? 여기에 합천입니다. 네, 합천이시고. 합천에 병원에 몇 군데가 이제 네네. 이걸 목을 땡기고 또 이렇게 주사도 놓고 이랬는데 어깨에 주사를 통증 완화 주사를 그거를 한번 맞으면 한 두 달씩은 괜찮아요. 근데 그걸 계속 맞아야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예, 어르신. 예.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죠? 연세가 76입니다. 아직 정정하시네요. 아이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괜찮아요. 예. 그런데 그게가 불편해요. 예. 어르신, 연세가 조금 드시면요. 아무래도 목 움직임이나 목 통증이나 있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은 피해갈 수는 없는 거고요. 어르신 손가락이 저린 게요. 손가락이 전부 다 저린 거예요? 끝부분이 전부 다 저린 거예요? 아니요. 그럼요. 몇 번째 손가락? 제일 저린 게 이제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손가락 중에도 내가 볼 때 왼쪽. 내가 치다봐가 왼쪽. 예. 왼쪽이 이제 중지, CG. 네, 중지 쪽으로. 이렇게 저리신 게 있다. 오른쪽. 예. 이게 제일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예. 어르신 손가락이 주로 저리고 팔이 저리거나 있는 건 없으신가요? 팔은 별로. 팔은 별로예요. 손가락만 주로 저리래. 예.
어른 주로 농사하셨어요? 아니요, 전 공무원 출신인데. 공무원 하셨어요? 예. 그럼 힘든 일은 하신 건 내가 아니다. 글을 많이 썼어요. 그렇죠. 젊을 예. 때부터 늙을 예, 예. 때까지 밤새워가며 예. 썼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요. 예, 일단 손을 많이 사용하시면요. 예, 예. 손목 쪽으로 빠져서 손으로 가는 신경 밴드가 굉장히 두꺼워져요. 그걸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예, 예.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지금 디스크 증상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수근관 예. 이쪽으로 해서 그 인대가 두꺼워져 있는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아마 글쓰기를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면 거의 100% 수근관 증후군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주시면 예. 손가락 저린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풀릴 거로 생각되고요. 예. 목 부분에 근육이 아픈 거는 지금 완전 아무 디스크가 없거나 이렇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쌤이 예. 글쓰기를 너무 좋아하셨으니까 고개도 많이 숙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계속 숙이고 있어요. 그럼 100% 디스크는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많이 심하지 않는 경우 예. 어깨 쪽 근육이 아프고 예. 그런 경우에는 쌤이 통증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거는 예. 아마 근육을 풀어주는 TPI라는 치료일 거예요. 그걸 주사 맞고 한 번씩 맞는 거래요. 예, 그걸 맞고 한 달쯤 괜찮아지신다면 예, 예. 그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예. 우리 팔 돌리기 운동 만세를 하루에 10번씩 하면 목 통증하고 팔 아픈 거는 8, 90% 잡을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하. 예, 만세를 부르는 운동, 그러니까 예. 목을 스트레칭 운동요. 아. 그거를 쌤 글 좋아하시니까 찾아보시면 충분하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걸 하시고 예. 통증이 많이 올 때는 통증 클리닉에 가서 목 주위에 치료를 받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한 달 간격으로. 여러 번 맞아도 관계 없는 거죠. 예. 일단 이렇게 치료를 해보시고 예. 어깨 운동하고 목 운동을 해보시고도 예. 증상이 다시 반복이 된다면 예. 10몇 년 전에 받으신 검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병원을 방문하셔갖고 예, 예. 상담을 받고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이걸 MRI 찍으면 전부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쌤. 예, 고맙습니다. 네, 쌤. 예. 예. 네, 일상생활에서 또 충분히 운동해주시고 또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팔목에 증후군이 있으신지 또 보시고 검사도 다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불편한 곳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한 1년 전에 허리 쪽인가 다리 쪽인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좀 받은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나면 한 6개월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네. 괜찮았다가 지금 또 6개월 되니까 또 지금 재발했거든요. 근데 재발했다. 흥비 쪽하고 여기 다리로 쭉 내려가서 발바닥까지 지금 저린 증세가 오거든요. 네네. 발바닥이 그렇다, 그죠, 어머니? 예.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그럴 때는 통증이 배로 없다가 또 한 10분 후에는 한 20분 그 사이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꼭 좀 앉았다가 일어서야 돼요. 한 5분 정도 앉았다가 일어서야 되고 그 뒤부터는 또 통증이 없어져요. 그 뒤부터는 없어지시고요. 예, 그 뒤부터는 암만 오히려 많이 다녀도 암만 산을 걸어도. 다녀도 괜찮고 그래요. 어머니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치료를 받고 나면 한 6개월 괜찮으시다는데 어떤 치료를 말씀하시는가요? 통증 클리닉에 가서 통증 클리닉 치료다, 예. 그죠? 예. 우리 보통 이거는 통증 클리닉 치료는 신경을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예. 신경이 지나가는 쪽으로 부분적인 마취제와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를 같이 섞어서 투여를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신경이 부어 있는 걸 가라앉혀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통증이 괜찮아진다면 그쪽이 신경이 부어 있는 건 확실한 거예요. 한 6개월까지는 괜찮고 그리고 오늘 보통- 치료를 했거든요. 보통 한 1년에 한 2회 내지 3회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예. 과거에는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 보통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이 걸을 때 그간 증상은 협착증 증상이 조금 보이는 듯 하다가 예. 마지막 말씀하신 거는 이건 꼭 협착증은 아니에요. 협착증 증상은 아니고 하여튼 심한 협착증은 아닌데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제일 적응증이 있는 게 신경 성형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 자체가 좀 좁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경우는 한 약물 치료로 한 이 정도 유지할 수 있으면 신경 성형술을 받으시면 관리만 잘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선행돼야 될 검사가 MRI라는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MRI 검사에서 예상했던 것과 같이 신경이 빠져나가는 구멍 쪽으로 조금 협착증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신경근 성형술이라는 시술을 받아보시면 아주 효과가 좋을 거예요. 어머니 참고하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네, 어머님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요 척추 디스크와 그 치료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선생님 디스크 성형술과 또 신경근 성형술 좀 어떻게 네네. 치료가 되는지 원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네네.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예. 그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우리 보통 그림에서 보이는 건, 다음 그림에서 보이는 거는 왼쪽 그림이 우리 척추를 측면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목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에 신경 쪽으로 디스크들이 다발성 디스크가 있고, 위쪽에서 내려다 봤을 때 디스크가 빠져나오면서 신경 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근 자체가, 신경이 지나가는 길 자체가 좁아진 거거든요. 네. 57세 환자분이시고 목 통증이 있고 왼쪽 상지 쪽으로 저림증이 굉장히 좀 심했어요. 예. 보통 이 경우에 타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병원에서 디스크 성형술로 치료했습니다. 네. 고주파로 저 디스크가 있는 부분을 시술을 해드리고 거의 통증이 한 80% 이상 해결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태로 네. 경추 부위에는 이것처럼 연성 디스크 MRI에 보시는 것처럼 좀 반짝반짝한 변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네. 꼭 절개식 수술을 안 하더라도 시술만으로도 거의 절개식 수술에 버금가는 우수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것이 계속 좀 오래된다면 이게 딱딱해지거든요.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들이. 이런 경우에는 시술 효과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네. 네. 이제 방금 보셨던 건 이제 경추 디스크죠. 목 디스크였고요. 그러면 이 요추 디스크죠.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치료가 네네. 되는지 궁금하네요. 허리 디스크도 디스크가 튀어나온 방향이나 있는 거에 따라서 시술 방법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림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경우에는 우리 디스크가 오른쪽 그림에 보면 위쪽으로 눈사람처럼 조그맣게 올라온 부분이 있고 왼쪽으로 네네. 오른쪽에 보면 왼쪽 편으로 해서 콩알만한 크기 쪽 예. 이제 삐져나온 부분이 있어요. 네. 저게 디스크 파편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신경이 지나가는 길 쪽으로 아주 작은 것들이 튀어나왔을 때도 많이 증상이 심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분은 주로 좌하지통하고 요통이 굉장히 심한 경우를 했습니다. 네. 한 달 이상 약물 치료나 있는 걸 했는데도 호전이 없는 상태라서 신경근 성형술, 꼬리뼈로에서 들어가는 시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예. 시행을 하면서 목표로 잡은 게 저기 파편, 작은 파편을 네. 신경에서 떼어내서 어떻게 하든지 중앙 쪽으로 한번 옮겨보려는 시도를 했어요. 그거 할 때는 보통 조영제라는 약물을 투여하면서 계속 그 길을 살피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조영제가 막힘없이 흘러가는 거를 확인을 했고, 시술을 마친 즉시 통증은 파편이 어느 정도 제거됐기 때문에 한 90% 이상 호전됐고, 현재 재발 없이 계속 치료 중이고요. 파편은 중앙으로 옮겨간 파편은 나중에 우리 몸의 탐식작용에 의해서 제거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 그림 보고 설명드리면요. 네. 마찬가지 허리 디스크의 경우인데요. 디스크와 협착증이 같이 있는 경우예요. 65세 되신 분이고, 요통이 있으셨고, 한 전봇대 하나 구간 50m 정도 걸음치면 다리가 저려서 쉬어야 되시는 그런 경우를 했어요. 윗부분은 4, 5번의 경우로 왼쪽 그림은 협착증이라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굉장히 좁아져 있어요. 네. T자 형태로 좁아져 있죠. 그리고 5번, 1번 쪽
그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튀어나온 디스크가 그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를 같이 시술을 했거든요. 5번, 1번 쪽은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은 디스크 성형술로 측당 쪽으로 들어와서 고주파로 해갖고 디스크를 우선 제거를 해주고, 협착증이 있는 부분은 꼬리뼈 쪽으로 관을 밀어넣어서 양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풀어주고 그 약물을 투여해서 섬유질 찌꺼기들을 제거해준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네. 뭐 어떤 수술이건 수술 후에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지만요. 이렇게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어떻게 좀 관리를 해줘야 될까요? 잘 해줘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잘해줘야 되는데 우리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병원을 방문하셨을 때 극심한 통증으로 이렇게 보통 병원을 방문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나면 이런 통증이 없어지고 나면 디스크가 다 완치됐다 이렇게 인식하기가 쉬우시거든요. 하지만 디스크 수술이나 그 시술 후에 허리 디스크가 재발하는 많은 원인들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수술 후에 재활이나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발을 많이 하는 겁니다. 네. 보통 허리 디스크 수술은 단지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한 거지 다른 여러 요인들은 제거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 본인분의 노력이 없이는 100% 완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따라서 그 수술이나 시술을 잘 받았다 하더라도 디스크를 유발했던 원인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자세라든가 너무 과다한 운동, 뭐 생활 습관상에서는 불균형이 된 영양식이라든가 흡연이 이게 생각 밖으로 디스크 재발에 굉장히 해롭거든요. 이런 것들이 원인을 고치지 않고는 치료가 안 되고 또한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고는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키는 원인들이 다 제거된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원인이 개선되지 않으면 허리 디스크는 언제라도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의 치료 방법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스크인지 아닌지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선생님? 네, 우리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먼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불편하고 다리가 당긴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먼저 이제 내가 허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를 의심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허리를 세면을 하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이런 게 힘든 경우, 또한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하면 그 증상이 허리의 통증이 너무 많이 울리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면 다리를 들어 올리기가 힘든다거나 네. 찌릿찌릿한 느낌이 밑으로까지 쫙 퍼진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셔갖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유용합니다. 네, 허리 디스크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질환으로 오해해서 또 진단이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좀 자가 진단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목 디스크는 한번 보면요. 네. 검사 결과에 보면 한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처음에는 혈액순환 장애, 뭐 수근관 증후군, 오십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첫 증상을 느낀 후에 한 1개월 이내에 진단을 받으신 분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받으신 분들이 또 한 30%,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받으신 분도 한 10%, 또한 1년 이상 지나서 그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한 30% 이상이 되거든요. 네. 이런 거는 우리 목 디스크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목이 아픈 게 아니고 손끝이 저리거나 팔이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목 주변보다는 먼 곳에서 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이 자꾸 늦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도 이제 절반 이상 정도는 뭐 그 민간요법이나 그 치료 혈액순환제를 드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시간이 지체가 되다 보니까 증상은 호전은 안 되고 오히려 그 질환 자체는 악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이 많이 불편하고 팔이 저리고 이러신 분들은 목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타인이 눌러본다거나 아픈 쪽 반대편으로 목을 젖히거나 목을 깊이 숙였을 때 찌릿찌릿한 느낌이 더 악화되잖아요. 네. 그럼 거의
목 디스크라고 생각하시고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때문에도 통증이 있고 또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전화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목 디스크 자가 진단 방법 꼭 한번 해보시고 운동도 꼭 해보시고요. 네, 지금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의중 신경외과 전문의 모시고 척추 디스크와 시술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뭐 젊은 층에서도 물론 디스크가 많지만요, 이제 40, 50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 디스크 노화까지 와서 더 발병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 네. 아무래도 좀 치료보다는 또 예방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미리미리 좀 디스크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디스크 발생 원인으로 지적했지만 바른 자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바른 자세라는 거는 우리 척추 원래의 곡선, 그러니까 목은 앞쪽으로 S자 더블 S를 그리는 형태를 그 정확하게 유지해 주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보통 아침 일어나셔서 세수를 하실 때는 등은 곧게 펴고 네. 엉덩이는 뒤쪽으로 뺀 상태, 그럼 무릎은 약간 굽혀서 굽혀서. 해주시는 게 척추에 가장 무리가 안 가는 자세고요. 네. 또한 오랫동안 한 자세로 계속 일을 할 때는 한 3, 40분 지나면 자세를 계속 좀 변화를 시켜 주셔야 돼요. 그 스트레칭 해 주셔야 되고, 주부들은 절대 그 엎드려서 방 닦지 마시고요. 그거는 굉장히 해로우니까 그건 하시지 말고요. 컴퓨터 보실 때는 우리 정면에 시야로 딱 그 모니터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남자분들은 금연이나 있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네.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요통이 있는 경우에 내 체중이 조금 오버됐다 싶을 때는 체중을 좀 빼주시는 게 좋고요. 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그냥 아침에 식사하실 때 밥 푹 말아서 드시지 말고요. 반찬을 여러 가지 넣고 네. 반찬 위주로 하는 식단을 꾸리시는 게 골다공증을 예방해서 그 허리 통증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네. 네, 허리 디스크 예방에 가장 좋은 운동이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아마 걷기 운동일 텐데요. 선생님, 뭐 걷기 운동에 대한 팁이 좀 있을까요? 제대로 걷는 방법이라고 네, 한다면? 우리 걸을 때는 보통 그 시간은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시고요. 한 30분 정도 운동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 마트나 이런 데 가서 걷는 그런 운동이 아니고요. 네. 운동복 갖춰 입으시고 팔꿈치가 귀 높이 정도 올라가게. 네. 그렇게 해서 다소 땀이 좀 촉촉하게 날 정도로 걸어달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냥 걷게 되면 종아리 근육이나 이런 것들만 강화가 되지만 이런 파워워킹을 해주셔야지 등배근하고 몸속 안쪽에 있는 중심 근육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경추 디스크 예방을 위해서는 또 목 운동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목 그렇죠. 운동에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목 운동은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네. 그거예요. 스트레칭 운동인데, 네. 손을 앞에 이렇게 대보세요. 된 상태에서 머리를 앞으로 미는 거예요. 이건 한 네. 10초 동안 밀고 한 2초 동안 쉬어주고. 다음 뒤쪽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네.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한 10초 동안 하고 그거 하고, 오른쪽, 왼쪽. 이거를 아침에 일어나시면 세 세트를 하시는 거예요. 3번을 하셔갖고, 아침, 점심, 저녁. 해서 이 운동 자체를 한 달 정도만 하시면 네. 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절반 이하는 목 통증이 해방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베개는 반드시 15cm 이하로 좀 낮은 거 빼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목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잠시 했는데도 아주 좀 시원한 것 같은데 그렇죠. 아까 그 상담 전화하실 때요. 또 만세 예. 운동 얘기해 주셨어요. 예, 예. 그것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만세 운동 쉽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만세 운동의 목적은 어깨 관절을 그 편안하게 해주고 목 근육을 그거 해주는 거거든요. 네. 아래 위로 흔들면서 크게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튕겨주듯이. 10번 해주시면 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특별하게 그걸 안 하시더라도 어깨 관절, 목 근육 스트레칭은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네. 걷기 운동, 그리고 목 운동, 또 아까 말씀하셨던 만세 운동까지 좀 디스크 증상이 있으시거나 걱정되시는 분들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클리닉 김의중 신경외과 전문의 모시고 척추 디스크와 시술,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좀 당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그 디스크란 질환은요, 이게 그 100% 정복해서 가는 질병이 아닙니다. 내 몸에 어느
정도 목 통증이나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디스크가 찾아왔을 때 이 디스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없애버리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가장 시술이나 어떤 그 미세한 방법으로 해서 통증을 줄이고 일상생활에 그 어떤 불편이 없을 정도로 치료하면서 좋은 친구처럼 같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요. 또한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은 그거 자체로 디스크 치료의 끝이 아니에요. 항상 그 아프실 때를 생각하면서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어떤 가벼운 운동을 해주시고 근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요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열실신, 열탈진, 열사병 이런 온열 질환들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요즘같이 좀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는 날에는 무더위에 오래 노출되면 자칫 좀 생명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낮 야외 활동 자제해 주시고요. 부득이하게 야외 활동 하셔야 되는 분들은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또 수분 섭취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좀 온도가 올라가서 끼니 거르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렇게 좀 영양 섭취가 잘 돼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래야지 또 온열 질환이나 또 폭염도 이기실 수 있으니까요. 끼니 거르지 마시고 꼭 드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